이 자전거가 2000년대 초반 캐논데일이 알루미늄의 명가로 굉장히 명성을 떨칠 때 그때 나온 자전거죠. 뭐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핸드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소리죠. 지금은 다 타이완에서 만들고 있는 자전거고요. 캐논데일이 이때 당시에 알루미늄 프레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군데군데 보면 요즘 자전거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고, 캐논데일이 한참 잘 나가다가 카본에서 조금 늦었죠. 카본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지만 절치부심해서 슈퍼6라는 명기를 탄생시켰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에어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또 한 템포 늦어지고 있는데, 시스템 6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아서 좀 캐논데일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잠깐 여담으로 얘기를 하지만 알루미늄이 굉장히 유명했던 프레임이 캐논데일 뿐만 아니라 비앙키 같은 것도 있어요. 비앙키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에 좀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카본이 좀 늦었죠.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카본 프레임으로 전환되는데 비앙키 같은 경우에도 카본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올트레라든지 샘프레 같은 것들 인기 많죠. 기능, 성능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핸들에 이 컨트롤 레버가 달려있죠. 변속 레버. 이 고무 부분을 후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달았어요. 고무가 막 녹았기도 하고 구멍도 났고 굉장히 오래 쓴 자전거거든요. 제가 이 자전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상당히 깨끗하죠? 이 자전거는 캐논데일의 CAD5 R8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자전거가 2003년인가 그때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자전거 보시면 프레임과 포크 제외하고는 그때 당시의 부품은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부품으로는 지금 듀라에이스 크랭크, 듀라 7800 크랭크가 꽂혀 있고, 페달은 가장 최신 기종인 듀라 9100이 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울테그라 6700, 3.셋이 6700입니다. 6700이기 때문에 11단이 아니라 10단 구동계예요. 그리고 안장은 카본 안장, 카본 C포스트. 이 제품에 달려있던 건 아니죠. 나중에 교체하신 거고, 브레이크함은 또 듀라 9000이 꽂혀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듀라 9000이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휠은 젠티스의 클린처 카본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휠이 조금 트로잉이 틀어져서 매장으로 가져가서 수리를 할 겁니다. 히든 리플이라서 타이어를 다 분리하고 나서 조립을 다시 해야 돼요. 트링을 하고 나서. 그래서 뒷바퀴는 탈거를 한 상태고요. 일본인가 어디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이 후드 교체할 때 비닐봉지 같은 거를 껴가지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지금 써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준비물은 이 비닐 필요하대요.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 그냥 잘라내겠습니다. 뭐 이거 다시 쓸 것도 아니니까. 생각보다 두꺼워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버릴 거니까 바로 영상은 그냥 원테이크로 가도록 하죠. 빨리빨리. 오른쪽도.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 이게 오래돼서 이런 식으로 좀 뜯어지는 경우 있죠. 오래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레버를 그냥 이런 식으로 둥글게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진행이 되지 않고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써서 레버가 끈적끈적해지면 이 느낌이 굉장히 안 좋고 막 손이랑 장갑 이런 데 막 달라붙기 때문에 그냥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6700 후드가 재고가 있어서 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다 벗겨냈고요. 이거의 핵심은 레버를 분리하지 않고 장착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 교체하자고 레버를 뜯게 되면, 분해하게 되면 굉장히 또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있기 때문에요. 좌우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좌우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다른 뭐 유튜브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비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주고, 자, 까지 당겨주고 자리를 잘 잡아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 생각보다 빠르게 교체가 됐고요. 지금 얼마나 걸렸죠? 3분? 2분 정도 걸렸나요? 설명하는 거 빼고. 자, 그러면 반대쪽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원래 하던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름을 살짝, 너무 많이 뿌리면 미끌미끌해지니까 이렇게 기름을 살짝 묻히고, 이렇게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에 잘 집어넣어주고,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훨씬 빠른데? 자, 뭐지? 기름을 살짝 바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온 거 비닐 뭐 껴가지고 그거 하지 마시고요. 안 쓸 거는 그냥 잘라서 버리고 그냥 기름 살짝 발라서 하면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조금만 발랐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묻은 것들은 이렇게 좀 닦아 주시고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는 트루잉기가 없기 때문에 요거 들고 이제 매장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매장으로 왔어요. 매장으로 왔는데 타이어를 다 분리하고 안에 림 테이프까지 다 떼낸 상태에서 휠 트루잉기 위에 얹었습니다. 보시면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않은데 이렇게 바퀴 전체 중에서 한 바퀴씩 닿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바퀴랑은 다르잖아요. 여기에 니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히든 니플 조절하는 이런 스포크 렌치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딱 껴진 상태에서 이제 돌려서 조절해 주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블레이드 스포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크가 돌아가지 않게 같이 잡아주는 공구로 잡아주면서 트루잉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어디가 휘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왜 휜 건지는 이렇게 텐션을 잡아보면 이게 풀려서 스포크가 풀린 건지 아니면 어디가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 있죠. 보시면 이렇게 스포크 텐션이 잡히는데 안 잡히는 곳이 있어요. 보시면 자, 여기 안 잡히죠? 안 잡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 이쪽 겁니다. 이쪽 거 당겨주는 힘이 약하니까 림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 닿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 아까 거기 텐션 풀린 것들을 텐션 맞게 조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깐 볼까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날 겁니다. 그쵸? 이제 미세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나면 끝나게 됩니다. 네, 16년 된 자전거의 정비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